교정을 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교정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뼈에 정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이분이 혈압이 너무 안 좋아서 이분이 뇌출혈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약간 민감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혈압 체크하시고,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잠을 못 자서 고개가 안 돌아가서 아픈 건지, 정말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건지, 아니면 스트로크의 전조 증상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트로크의 전조 증상인데 그걸 갖다가 교정을 팍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또 세게 팍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혈압을 재고 뭐 어지럽지 않으신가 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교정을 하는데, 교정도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교정의 테크닉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정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박 하는 게 교정이 아니에요. 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 척추가 있으면 그거는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CNS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팔목, 어깨, 발목, 무릎 이런 데는 PNS라고 해서 이제 Peripheral Nerve System이라고 하잖아요. Central Nervous System을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척추를 교정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이 upper motor neuron lesion이냐 또는 lower motor neuron nervous neuron lesion이냐, 이런 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UMNL이냐 또는 LMNL이냐,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증상에 따라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UMNL이냐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기본은 이제 알고 목이라던가 이렇게 교정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항상 혈압 같은 거 재시고 전조 증상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정은 저 같은 경우에 사지관절을 교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나 이렇게 내 사지관절을, 내 팔목을, 내 팔꿈치를, 내 무릎을, 내 발을 이렇게 교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이건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주 테크닉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정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정을 잘하고 싶어서 하루에 막 100번, 200번 푸시업을 쉬지 않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여기 이두박근, 여기 심줄 텐도나이트 생겨가지고 막 혼자 울트라사운드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참 제가 모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시에는 힘으로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피드와 나에게 맞는 각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냅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태권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태권도 격파할 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도장에서 있을 때 태권도 격파할 때 그 합판이 있잖아요. 근데 합판이 있으면 격파를 할 때 여기까지만 가서 스냅이 이렇게 하면 이게 깨질까요? 이렇게? 안 되죠. 스냅이 더 가면 깨질까요? 아니죠. 정확한 곳에서 스냅이 들어가야 깨지잖아요. 그렇죠? 임팩트가 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야지 깨지는 것처럼 교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팩트가 새끼손가락이든 엄지손가락이든 이 너클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저 새끼손가락도 교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가볍게, 짧게, 스피디하게 들어가는 게 교정의 원칙이에요. 제가 100%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정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땀 흘리기 시작하고 얼굴 빨개지고, 환자들은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나 보죠? 이러면 이제 땀 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정은 소리 나는 게 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그널 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스냅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로 교정에 대한 부분, 우리 카이로프랙틱 우리 후배님들, 또 우리 카이로프랙틱 원장님들, 또 이제 교정이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우리 원장님께서도 온라인 강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론을 다 들으시고 나면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 않고 그냥 정해진 멤버들끼리만 해서 거기서 교정 또 실습하는 강의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해오는 모든 이런 의료 치료법들이라던가 노하우라던가 서류, 빌링, 보험, 메디컬 리포트, 자동차 사고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상하게 저는 프리어토라이제이션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있어요.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5번만, 이거는 12번만 했는데 20번을 치료했어. 30번을 치료했어. 그러면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똑같은 진단 코드지만 어떻게 더 많이 치료할 수 있을까? 요거는 노하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온라인 강의로 또 제가 다 모든 거 오픈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한 주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